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광경은 1928년의 오데사입니다. 오래된 필름을 컬러로 복원한 화면입니다. 흑해 연해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는 옛날부터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해변 백사장에 앉아 화장을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1928년이니 우리에게는 일제시대입니다. 굉장히 모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동시대 외국은 어땠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얄타 회담이라고 할 때 얄타와 함께 오데사는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해변 휴양지로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어 교재에는 늘 본문 텍스트에 등장합니다. 휴가와 관련된 다이얼로그의 단골로 나옵니다. 평소 해가 별로 없어 태닝을 하고 싶었던 러시아인들에게는 낙원과 같은 곳이 오데사입니다. 1920년대에도 백사장은 낭만으로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내리기 전은 해변에 누워있는 모습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지만 미사일은 민간 주택가에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로서는 오데사만 장악하면 흑해 연안을 모두 평정하게 됩니다. 오데사에 미사일이 떨어진 날 젤렌스키는 키예프의 지하철역에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매체들도 젤렌스키의 속성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하철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등지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배경으로 앉았습니다.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 대해 최면을 걸어온 젤렌스키가 배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허세 가득 찬 믿기 힘들 정도로 기가 막힌 기자회견 세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끝나면 다음 차례는 당신네 나라라는 물귀신 레토릭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에서는 민심 평턴화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2월에 러시아군이 쳐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3월 10일 헤르손 시내 슈퍼마켓의 모습입니다. 매대가 모두 비어 살 물건이 아예 없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 달라졌습니다. 주스, 물, 파인애플 캔, 감자 등 먹을 게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그새 러시아 본토에서 수송해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 점령지마다 이렇게 일상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입니다. 전시인데도 이러니 굳이 러시아군에 목숨을 내놓고 저항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바이링구얼도 많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으니 외국의 침략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러시아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이어 자포리자 인민공화국,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군용 트럭에 지원 물자를 가득 싣고 점령지에 와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때 구호 물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적 사항을 받습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서구 매체들은 주민투표에 앞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젤렌스키는 주민투표를 하면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해 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전선 전황을 보면 도네츠크주의 슬로비안스크를 남북 그리고 동쪽 3면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슬로비안스크에서는 주민들이 속속 열차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수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철로와 도로 같은 시설은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되도록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월 24일 현재 518만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럽 각지에 난민이라면서 머무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좀 지나면 소수 약자라고 횡포를 부린다는 것을 푸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동정했지만
지금은 아무데나 드러누워 시위를 하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잘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한 푸틴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난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외 피난 행렬이 주춤한 가운데 폴란드에서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로 수도 키예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황이 다소 안정돼 수도 키예프를 포함한 서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주고 러시아는 동부와 남부 회랑 장악에 주력하고 있어 동서 분할로 전쟁이 혹시 마무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말린다는 입장입니다. 아조프스탈에는 아직 1000명의 민간인이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인간 방패설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계속해서 아조프스탈의 인간 지옥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하는 건지 인간 방패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밖으로 내보내면 될 일입니다. 폴타바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마리우폴을 구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속 복장의 머리에는 꽃 장식을 하고 나와 마리우폴의 비극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한 여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표시로 얼굴에 빨간 칠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마리우폴의 평화를 위한다면 젤렌스키에게 평화교섭을 서둘러 달라든지 아조프스탈 안의 민간인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귀가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젤렌스키가 무모하게 끝까지 저항한다고 한 이상 마리우폴의 비극은 계속될 뿐입니다. 한편 하리코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위대한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잔재를 없애버리겠다면서 푸시킨 동상을 철거하고 있는데 하리코프에서는 푸시킨의 이름을 딴 거리명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잔재를 없앤다는 것은 한국에서 일본 잔재를 없애겠다면서 벌이는 일본식 용어 바꾸기와 비슷합니다. 문화의 뿌리가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행위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가 공유하고 있는 키예프 공국의 중심 키예프만 하더라도 제정 러시아의 영역이었지 원래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레닌이 국제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준 영토고 크림은 후르시초프가 떼어준 영토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마이단 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즈음해 레닌의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동유럽에서는 공산주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리기 위해 하던 행동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와 싸웠던 여전사 조야 아나톨리예프나의 동상도 없애고 있습니다. 조야 아나톨리예프나는 반나치 여성 유격대원으로 18살 때 독일군에 붙잡혀 처형된 인사입니다. 네오나치를 추종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조야에 대한 반달리즘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을 무찌른 영웅 주코프 원수의 흔적도 지우고 있습니다. 파시스트에 대항한 인물들을 역사에서 지우고 있는 게 젤렌스키 정권입니다. 미국의 BLM이나 PC, 워우크와 우크라이나의 행동 양식은 다를 게 없습니다. 동상을 없앤다고 역사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